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 사용법도 다 배웠고 특히 중요한 부가세 유형에 대해서도 학습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진짜 자료 뽑으러 가시죠. 자료 스크래핑 하러 가시죠.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크래핑 할 회사를 설정해 주는데, 이 화면은 어디 있냐면 회계관리 보면 데이터 연동. 나 지금 부가가치 하는데 부가가치세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관리 쪽에서 주로 작업을 해요. 메인 매출 전부 입력 화면이 어디 있는데요? 회계관리 쪽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회계관리 쪽에서 작업을 하고, 부속명세서라든가 신고서 작성은 부가가치 화면에 가서 할 겁니다. 자, 데이터 연동 기타 원클릭 텍스라는 말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하는 메뉴 화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제가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를 계속 얘기했는데, 스크래핑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도대체 스크래핑이 뭐냐? 어딘가에 뭔가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쭉 끌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뭐 PC라든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쭉 붙여 놓는 거, 업로드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스크래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운받는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같은 거 또는 아니면 어떤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다운받죠. 다운받는 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래핑이. 우리 세법에서 부가세에서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우리 홈택스에, 국세청 홈택스에 납세자의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등 자료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왜 수록이 돼 있어? 자,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홈택스에 자료가 다 누적이 돼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된 자료들도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쭉 다 받아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 저장된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우리 회사 거를 쭉 끌어와 복사하는 거죠. 끌어와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놔, 업로드 해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자동 붕괴가 되고 부가세 신고서의 활용이 부가세 신고서의 자료가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게 스크래핑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편한 건 뭐냐면,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한 거, 신용카드 쓰고 뭐 한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내용이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이 수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방대하다는 얘기죠. 예. 자, 이 방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싹 끌어와 가지고 싹 붙여놓고 싹 붕괴 처리해버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활용되도록 쫙 뿌려주는 거. 금방 업무 처리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스크래핑이 굉장히 유용한 활용법이라는 얘기. 그랬을 때 어떤 순서로 하느냐? 스크래핑 회사 설정 화면에 가서 먼저 스크래핑 할 회사를 먼저 설정을 해 놔요. 아이디라든가 비번 같은 것도 다 입력을 해 놓고 세팅 작업을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는 화면이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화면이 아니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홈택스 자료 끌어와 주세요 라고 명령 키를 딱 누르게 되면 주르륵 다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쫙 다 자료를 거친용으로 그냥 다 자료를 다 빨아들여. 막 쭉쭉 빨아들여. 막 청소기 막 이렇게 흡입하듯이 빨아들여. 그리고 나서 빨아들인 다음에 자료를 쫙 다 화면에 뿌려주죠. 그러면 그 스크래핑한 자료들 각 종류별로 선택해가지고 전표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서도 다 작성이 돼. 붕괴도 다 돼. 엄청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세무 업무, 부가세 신고 업무 처리하면서 스크래핑 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스크래핑 할 회사를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데이터 연동 기타, 원클릭 텍스,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스크래핑 할 회사들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도 보면 국세청 홈택스가 있고 탭이 있고, 요 밑에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매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좌측 화면에서 스크래핑, 제가 여기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회사명이라든가 쭉쭉 이렇게 돼 있는 건, 여기 나오는 회사명들은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이 쭉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뭐 사용도 있고 미사용도 있는데, 사용, 미사용, 스크래핑 할 회사를 선택을 하고요. 스크래핑 할 회사, 어느 회사를 선택하고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미사용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이라고 변경이 돼야 됩니다. 스크래핑 할 회사들 선택하고 요게 미사용하는 회사들은 여기 미사용이 잔뜩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뭐 연습용 막 이렇게 잔뜩 파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회사를 미사용이 아니라 사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 화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란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에 여기 어디 여기 있네. 여기 동의는 다 동의는 뭐 서면이라든가 뭐 기타라든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사용 여부는 다 여러 다 체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여기에는요. 여기에 인증서 들어가고 아이디 비번 들어가는 것은 누구냐면 세무대리인의 아이디 비번이 들어가요. 세무대리인의 인증서 그리고 부서 아이디 비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 신용카드 여기에는 요 아이디 비번은 누구께 들어가냐면 납세자의 홈택스 아이디 비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증서 여기 들어갈 때 인증서는 한번 등록하면 전체 거래처에 몽땅 다 적용이 되고요. 인증서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F11 인증서 등록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인증서 등록 화면에 들어가서 인증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아이디 비번을 넣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 다시 스크래핑 할 회사 선택하고 사용 넣고 그 회사 들어가 가지고 홈택스 신용카드 아이디 비번을 넣는데 이 아이디 비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끔가다 뭐 숫자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체크를 한번 해보면 로그인해서 제대로 이 아이디 비번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로그인 체크해서 아닌데요 하면 여러분들 아이디 비번 잘못 넣었나 봐 해가지고 다시 수정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스크래핑 작업하려면 당연히 회사 설정 화면에서 아이디 비번 등의 자료가 입력이 돼야지만이 그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서 홈택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접속해서 자료를 쭉 끌어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7 스케줄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케줄할 일정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스케줄 형식은 내가 매주 한다, 언제 한다, 뭐 요일, 금요일 날, 뭐 여기 금요일로 했는데, 금요일 날 퇴근하고 어디로 가? 여러분들은 그냥 놀러 가고 컴퓨터는 켜놓고,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야근 작업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야근해서, 야근 뭐해? 홈택스 들어가서 알아서 그냥 저절로 해가지고 스크래핑 해오도록 스케줄 같은 거 설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케줄 설정해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화면 들어가서 스크래핑 해오든지 뭐 등등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홈택스 탭에서 국세청 홈택스 탭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매입이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스크래핑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탭이 아니라 계좌 카드 등록,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있는데 계좌 카드 등록 탭에 가서 신용카드나 계좌를 등록하면 회사한테 별도로 통장 내역 수령하지 않고 직접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여기 아이디 비번 같은 거 다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자, 아이디 비번 넣고 로그인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알아서 스크래핑 해올 수 있는 세팅 작업이 다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온라인 전자 상거래 매출 탭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11금 옥션, 뭐 지마켓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그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역을 쭉 다 끌어올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스크래핑 할 회사를 설정했고 그리고 아이디 비번도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스크래핑 해와라 라고 명령키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스크래핑을 할 거냐 개별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괄 스크래핑, 여러 가지 자료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쭉 다 스크래핑을 다 해올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게 편한지를 한번 보시는데 저는 이제 일단 하나하나 회사를 하다 보니까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쓰기도 하고 한꺼번에 자료를 끌어올 때는 뭐 일괄 스크래핑 방식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별 스크래핑 방식과 일괄 스크래핑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화면의 위치가 달라요. 개별 스크래핑은 어디 있냐면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스크래핑을 할 때는 메뉴가 회계관리, 재무회계가 아니라 데이터 연동, 기타, 원클릭 텍스트 이 화면에 있는 메뉴를 씁니다. 자, 그랬을 때 개별 스크래핑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한 개 회사만 작업을 수행하고요. 한 회사에서도 매출, 매입 등 한 가지씩 자료를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 딱 들어가면 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여기에 개별 스크래핑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랬을 때 F3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팝업 창이 뜨고 팝업 창에 여기 구분해 보면 매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어떤 자료를 끌어올까요? 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요. 여기에 조회 기간 예정이다 확정이다 아니면 조회 기간을 입력해서 요거는 다 등록이 돼 있는 게 어디서 등록했지?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환경 세팅 작업을 할 때 등록한 아이디 비번을 쭉 다 뿌려치면서 여기다 확인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쭉 다 자료를 끌어오는데 개별 스크래핑은 요거 하나 선택, 요거 따로 선택을 해야 돼. 이거 선택하고 다 끌어오고, 요거 선택하고 끌어오고. 그러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 4번 작업을 해줘야 돼. 아이, 그냥 한꺼번에 끌어올래. 그럴 때는 어디 일괄 스크래핑 요 화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거 4가지 다 한꺼번에 다 선택할 수 있어. 다 끌어와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끌어와서 일괄 스크래핑 한 후에 저장전 자료를 조회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전표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자료 보여주는 거 다시. 자, 여기 지금 요 자료 화면에 여기 4가지가 다 한꺼번에 다 체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일괄 스크래핑 방식의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불러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F3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요. 클릭해가지고 확인키 누르면 주르륵 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불러오기가 뜨면서 좌측에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즉 좌측과 우측 화면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좌측의 화면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우측 화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는 다 가렸어요. 자, 여기 쭉쭉쭉쭉 해서 여기 자료들이 쭉 있는데 이 있는 자료들이 자, 여기는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불러왔는데 여기에 비어있다는 얘기는 아직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이 안 됐다는 얘기고 일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데이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 입력된 것을 또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중복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 있을 겁니다. 해제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체크가 돼 있다면 체크를 해제해 주고 나머지 자료만 어떻게 세금계산서 화면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 구분해 불러올 자료 선택, 조회기간 선택하고 확인한다고 했을 때 이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 당연히 아이디 비번 같은 게 자료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뿌려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 화면에서 F3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팝업 창이 열리면 불러올 자료 그리고 조회기간에서
확인 딱 누르게 되면 좌측 데이터, 우측 데이터, 홈택스 데이터, 메인 매출 전표 데이터가 불러지면서 확인 키 누르면 요 화면이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갖고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이거 갖고 작업해주면 딱 여러분들 자료를 딱 보게 되면 뭐 색색깔로 막 쳐져 있기도 하고 뭐 어떻게 노란색도 있고요, 연두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알록달록. 가을인가 봐. 가을. 뭐 단풍놀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단풍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여하튼 색깔로 돼 있는데 색이 뭐 하얀색도 있어요. 색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회사의 과거에 입력된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붕괴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뭐예요? 동일한 거래처, 동일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야, 과거 너는 이렇게 붕괴했어. 뭐 상품 매출했어, 제품 매출했어, 뭐 해서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붕괴했으니까 이렇게 붕괴가 될 거다라고 해서 미리 자동 붕괴가 다 돼 있는 거. 연두색은 동일 거래처지만 다른 품목들. 흰색은 모르겠는데 뭘로 해야 될지. 그래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것들은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붕괴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어디 있어? 여기 구분 조회기간은 세팅이 돼 있을 거고요. 이 구분에서 이제 매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매출 전체 일단 매출 메인 뭐 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는데 전표에서는 0 전체를 선택해야 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계산서 전체가 쭉 다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해서 요 쭉쭉 과세가 이렇게 다 돼 있죠. 요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일단 다 그냥 그대로 메인 매출 전표에 그냥 다 보내도 돼. 자, 나는 지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홈택스의 자료를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이 붙여놓은 자료들을 여기다 쭉 다 체크해가지고 멀티 선택 기능이 있다고 했죠. 여기 딱 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딱 누르면 쫙 다 여기가 선택이 다 된다고 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요거는 뺄래. 그러면 개별적으로 체크 해제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 했어요. 자, 멀티 선택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하면 다 전체 선택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메인 매출 전표 화면으로 그냥 다 전송을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 이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F8 유형 일괄 변경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분개를 여기 분개가 외상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몰라 이 분개를 전부 다가 외상으로 하겠다, 아니면 혼합으로 하겠다, 아니면 추가로 하겠다 해서 왕창 다 설정해 가지고 일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상으로 또는 추가로 했을 때는 환경 등록에 설정한 대로 자동 붕괴가 되는 거고요. 혼합이라고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수정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외상으로 돼 있으면 여기 외상으로 돼 있는 외상 매출권,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경 등록의 세팅을 미리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 좌측에 체크박스,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어디 갔어? F6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전표란에 여기에 완료되고 완료 일자가 쭉 기재가 되면서 어디로 가요? 매출 자료 전송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입력이 되면서 위에 상단의 내용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반영이 되고 밑에 하단에 분계 내용 장부 원장 재무제표 작성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작업들을 다시 이 분계 작업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요 밑에서도 다 할 수도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전에 뭐 했어요? 매출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또 뭐죠? 매입 해야 되죠. 자, 이 구분해서 이 매입을 선택합니다. 이 매입을 선택하면 쭉쭉 매입한 내용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고 마찬가지로 Shift 체크 해가지고 설정해서 F6 전표 처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전부 다 과세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다.
요거는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요거는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그러면 물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데이터 좌측에 체크박스에다가 체크하고 F8 유형 일괄 변경이 있어요. F8 유형 일괄 변경에 뭐 외상 또는 혼합도 있지만 54 불공, 54 불공으로 일괄 변경을 하게 되면 매입 과세가 불공으로 변경이 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면서 뭘로 불공제 되는 거 불공으로 매입 과세되는 건 과세되는 걸로 해서 부가세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전표 원장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러면서 불공제 사유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세팅된 대로 다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수정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출이든 매입이든 매출의 유형,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고 고정자산 매각도 있을 수 있고 매입도 일반 과세 매입도 있고 또 불공제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쭉 다 작업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분계라든가 분계라든가 이런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쉽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는 유형별로 정렬을 해가지고 일괄 변경하는 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및 전표 처리는요. 유형이라든가 분계, 유형, 매입 불공, 매입 과세 등등 또는 분계 일괄변, 상품, 제품 매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이 아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유리한 건 뭐냐면 차대별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도 체크도 해주고요. 불공제 사유 같은 것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보면 여기 전체 입력 탭이 있고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입 과세, 매입 불공, 뭐 가산세,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의제료 막 여러 가지 탭들 있잖아요. 그 해당되는 전체 입력 탭에서 한꺼번에 자료를 다 뿌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출 매입 유형 탭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작업을 편하고 신속하고 빨리 하기 위한 방법들이란 얘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막 할 수도 있어요. 구슬 깨듯이. 날새. 그래서 매출 매입 분계를 전부 외상으로 처리하고요. 개별적인 수정은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변경이 가는데 외상으로 선택하면 미지급금으로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부가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부가세 매출이 매입이 매입세 매출세 이게 얼마냐 공제되는 게 불공제되는 게 얼마냐 이런 부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하면서 밑에 하단의 전표 뭐요? 계정 과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계정 과목 분류가 중요한 게 어디 있는 겁니까? 기장결산 하는데 사실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런 부분보다도 중요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제되냐 불공제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는 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그냥 대략 정리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분계 계정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 다시 수정은 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시간이
널널하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시간이 좀 남을 때는 바로바로 계정 과목 분류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하고 나중에 깔끔하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